네, 자 그래서 미적분이 왜 필요하냐?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두 개의 경사가 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 두 개의 경사 중에 누가 더 가파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누가 더 가파를까요? 뭐 미친 거 아니냐? 당연히 왼쪽이 더 가파르지.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가파르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서 그 왼쪽이 더 가파르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? 왜 왼쪽이 더 가파릅니까?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수학을 조금 배우셨던 분들, 당연히 뭐 좀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해보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어떤 개념을 떠올리실 텐데, 만약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간단하게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들었던 좀 인상적인 대답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다가 공을 똑같이 하나를 놨을 때 굴려보면 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얘는 더 천천히 떨어지니까 얘가 더 가파릅니다. 왼쪽이 더 가파릅니다.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. 인상적이었고요. 네,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또 더 어렵게 질문을 해서 만약에 우리랑 다른 중력에서 사는, 아니면 혹은 중력이 아예 없는 우주에서 사는 외계인한테 둘 중에 누가 더 가파른지 설명을 한다면, 그 외계인은 중력이 뭔지도 모를 테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가파른가요? 라고 물어보면 이 설명은 조금 어려워지겠죠. 좀 더 객관적으로 둘을 비교할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. 만약 답을 아직 못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일단 잠깐 접어두고 이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. A라는 자동차랑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A는 500m를 10초 만에 갔습니다. B는 200m를 4초 만에 갔고요. 그러면 A랑 B 중에서 더 빠른 차는 뭡니까?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앞에 질문에 대답을 못 하셨던 분들도 이 질문에는 대부분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보통은 결론적으로 속력이 똑같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. 왜냐?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머릿속으로 저 500m를 뭐 10초에 갔으니까 뭐 대충 뭐 50 뭐 어쩌고저쩌고 나누기 200m를 뭐 4초에 갔으니까 둘이 나눠가지고 대충 50이니까 둘이 값이 똑같네, 둘이 속력이 같겠네,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정확한 계산이 맞고요. 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500m를 10초 만에 갔으니까 얘는 속력이 50m/s 다라는 계산을 머릿속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. 이 50m/s라는 속력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1초 동안 50m를 달렸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게 이 10초로 500을 나눈 거에 대한 결과의 의미예요. 1초 만에 50m를 갔다, 이 얘기. 마찬가지로 얘도 200m를 4초로 나눴으니까 1초 만에 얘도 50m를 갔다,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럼 결국 얘네 둘의 결과가 같으니까 얘는 속력이 같은 녀석, 빠른 정도가 같다라고 비교를 머릿속에서 하셨겠죠. 요 단위가 혹시 뭐 m/s 이렇게 생긴 단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단위를 그냥 임의로 킬로미터라는 단위랑 시간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요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거죠. 뭐 교통표지판에는 안 적혀 있구나. 그 자동차 계기판에 보시면 이런 단위가 적혀 있을 겁니다. 시속이라고 하는 단위죠. 그래서 요 속력의 단위의 의미는 결국 얘가 1시간 동안, 1시간이라는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빠르게 갔냐, 요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속력은 이 대상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의미고, 우리가 왜 그러면 속력을 굳이 계산을 해서 비교를 했냐, 결국 1시간 동안이라는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는 510, 204 이렇게 거리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두 녀석을 비교를 하려면 결국에는 기준점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속력이라는 녀석은 내가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, 빠르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대상의 어떤 기준을 1시간이라는 단위로 통일시켜 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
자, 그럼 다시 이 경사로 돌아와서 둘 중에 누가 더 가파르냐를 비교하고 싶다면 결론적으로 두 대상을 비교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, 그 기준 하에서 얘네가 바뀐 양이 얼마나 더 많냐 적냐를 비교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지금 이 경사에서는 뭔가 기준을 잡기 위한 마땅한 틀이 없으니까 우리 편의를 위해서 얘네 둘을 XY 축 위에다가 올려놔 볼 겁니다. 아까랑 달라진 건 없어요. 그냥 XY에 이렇게 축을 하나씩 그어 놓은 거예요. 편의를 위해서. 자, 그러면 둘이 값하는 정도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, 얘가 X축 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똑같이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똑같은 만큼 이동을 했을 때 둘의 Y방향 이동 거리를 비교를 하면, 그렇죠? 얘는 똑같이 이만큼 이동했는데, 둘 다 똑같이 이만큼 이동했는데 얘는 이만큼 떨어졌고 얘는 요만큼 떨어졌어요. 그러면 똑같이 이동할 동안 얘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얘가 더 가파르지 않냐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X방향의 거리를 이만큼으로 통일시켰을 때 얘는 저만큼 올라갔고 얘는 요만큼 밖에 안 올라갔어요. 그러면 이만큼 이동할 동안 저만큼 이동한 이 녀석이 훨씬 더 가파른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맞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기준을 통일을 시키고, 이만큼이라는 기준으로 통일을 시키고,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저만큼 요만큼으로 잡아놓고 계산을 하면, 분석을 하면 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근데 이만큼 저만큼 하는 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얘가 기울어진 정도는, 이 경사가 기울어진 정도, 가파른 정도는 얘가 X방향으로 이만큼 갈 동안 Y방향으로 저만큼 갔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정리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 이때 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부를 거고, X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, X방향의 변화값,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만큼 변했다. 그래서 그 변화값을 델타 X, Y방향으로 저만큼 갔다, Y방향의 변화값을 델타 Y라고 부를 겁니다. 여기서 이 델타, 이 삼각형 기호는 그리스어 문자인데 이 델타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얘도 그리스어 알파벳이에요. 알파벳이라서 그리스어에서 알파벳 D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고, 따지자면 이 D는 우리 변화량, 차이 값이니까 그 영어의 difference, 뭐 이런 차이, 이런 걸 의미하는 알파벳 D에서 알파벳 D를 직접 쓰기는 조금 없어 보이니까, 사실 그게 정확한 이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그리스어 델타를 가져와서 여기다 사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라는 녀석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녀석은 알겠는데, 이 기울기가 그래서 뭐 경사의 가파른 정도를 구하는 거 말고 어디다 쓸모가 있냐,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죠. 기울기가 무슨 의미를 갖냐, 우리 수학 시간에도 기울기를 배웠었는데 얘가 그래서 어떻게 쓸모가 있냐 궁금할 수 있는데, 결론적으로 얘는 이 XY축에서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그 어떤 대상이든 간에 기울기를 가지고 두 대상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, 내가 만약에 X축을 시간으로 두고 Y축을 이동거리로 해서 어떤 뭐 자동차가 움직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똑같이 X값 변화분의 Y값 변화를 하면 그 값이 속도가 되는 겁니다. 아까 우리 예시에서 봤던. 그래서 이 속도를 가지고 둘 중에 누가 더 빠르고 느리냐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상이 변화했을 때, 뭔가 변화를 했을 때 그 변화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지표가 이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뭐 X축을 생산량, 뭐 Y축을 비용 이런 식으로 두고 계산을 하면 뭐 경제학에서는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. 요거는 제가 잘 아는 얘기는 아니고 예시를 찾다가 뭐 이런 예시도 있다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. 뭐 X축을 면적, Y축을 힘으로 두면 그 동일한 면적 하에 얼마나 힘을 가하느냐 해서 압력이라는 대상으로도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변화하는 양, 변화하는 수치,
수치화한 게 기울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울기는 알겠다. 기울기가 미적분이랑 무슨 상관이냐?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.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